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원 받기 전에 생리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는 어땠는지? 그때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할 때는. 저는 아마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현금 막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씩 물어서 생리대 있냐고 하면서 빌려서 하기도 했죠. 그리고 1인당 지원 금액이 이제 평균 이제 12,000원인데요. 네, 올해. 보시면 2019년에 1,5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500원씩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리대 가격의 상승률을 본다면 이거는 뭐 많다고 보기에는 아까 제가 받은 것 같지만 받지 않은 이런 이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빠듯하겠다? 조금 비싼 걸 상상 못할 거고 근데 그걸로 생리 기간을 다 버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이 생리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차이가 너무 많고 진짜 작게는 피부에서부터 크게는 자기 이제 생리 주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정말 어떤 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 12,000원이라는 금액은 선택의 폭이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게 만약 들켰을 때 또한 나보다는 타인이 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창피함, 수치심이죠. 진짜 나중에는 트라우마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야, 나 다음 달에 또 생리를 하게 되면 내가 또 이거를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나 또 그 순간 이런 걸 그런 걸 우리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없습니다. 예. 청소년에게 안심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라는 정책을 제안한 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시행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다 되어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산 없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런 보편적 복지 차원의 생리대 지원 조례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시민사회 공감대라든지 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딱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보편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예산은 사실은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 하는 인식에 근거해서 이제 배정이 된다고 봅니다. 월경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올경을 위해서 살펴봐야 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와 관련된 그 논란 중 하나인데요. 바로 몇 년 전부터 여성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생리대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됐었죠? 사실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지난 2017년 생리대 제품과 관련해서 이 제품을 사용한 여성들이 이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좀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여성환경연대가 이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처음 했습니다. 생리대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결국 유해 물질 검출이 됐고요. 이에 이제 유명한 생리대 파동이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대안으로 유기농 생리대가
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이 유기농 생리대에서도 이물질이 나오게 되면서 뭐 잇따라 이제 생리대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빅벙커가 그래서 그동안 제기됐던 생리대와 관련한 안전성에 관련한 문제들, 그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소비자들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리불순과 여성 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1,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식약처와 같이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공개를 할 거고요.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를 잘라가지고 이걸 냉동 분쇄시켜가지고 상온을 시킨 다음에 바엘에 넣어서 0.1g, 0.5g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120도로 했단 말이에요. 실험 자체가 잘못됐군요. 잘못됐지. 그러니까 약대 교수들은 함량 실험을 하잖아요. 의약품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방출 시험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36.5도씨에서 그런 생리대를 착용했을 때 얼마만큼 어떠한 것들이 나오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실내 공기질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농도에서, 왜냐하면 좁은 공간에서 미량이지만 이게 나오니까 농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VOC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건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분석학자입니다. 그럼 분석학자가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독성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노출량을, 얼마만큼 노출이 되는 노출량을 구하고 그 물질들에 대한 독성을 구해서 위해 평가를 해서 이제 안전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노출량 자료가 없습니다.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네,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원래 환경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지난해 이제 하기로 했던 건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식약처와 조율이 필요해서 발표를 아직 못했다. 뭘 왜 조율?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맞죠. 원래 이제 지난해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네.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여전히 답이 없는 실정이고요. 국회의원들도 이제 감사에서 이런 문제를 좀 지적을 했어요. 근데 환경부의 대답이 식약처와 조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이해가 좀 안 되는 지점이죠. 우선 그러니까요. 발표를 하고 추후에 필요하다면 식약처랑 이제 추후 조사에 들어갈 수 네. 있는 부분인데 좀 선우가 뒤바뀐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조절한다는 맞아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까 화면에 나온 분석학자이십니다. 김만구 교수가 이미 한 4년 전에 함량이 아니라 분출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여전히 식약처는 매년 함량 실험으로 이 실험을 대신하고 있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이 실험은 기본적으로 지금 식약처나 여기서 진행한 실험과 저희 여성들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몇 센치를 사용해서 태워서 나오는 성분들을 검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성들이 느끼는 건 착용했을 때 생리혈과 그리고 생리대가 닿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에 일정한 신체의 온도로 그걸 계속 데피게 되죠. 그 후에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변화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실험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신체로 느끼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좀 문제가 됐던 생리대의 경우 여성환경연대가 피해 사례 3,00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제보자 중 85.8%가 생리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이 중 70.7%가 생리 기간이 최대 5일 이하까지 줄었고 또 생리가 중단됐다라는 답변도 그중에 141명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제품을 사용한 뒤에 뭐 질염이나 생리불순, 자궁 근종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산부인과 검진 또는 진료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자도 절반에 가까운 1,495명이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에 아무 이런 영향이 없다라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온전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들이 직접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약처에서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또 물질이 이런 물질이 피부에 닿았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결과가 되는지를 세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지금 식약처가 그러고 있는 데가 식약처예요. 네, 그래서 생리대 안전검사 기준을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보고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가서 잘 좀 얘기하고 올게요. 제가 굉장히 지금 저를 좀 무섭게 쳐다보셔가지고. 자, 근데 여기 희소식이 이제 하나 있는데요. 다회용의 경우에는 삶아서 재사용을 하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이 99%까지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셨어요.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해볼 수, 대전환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건 어떤가요? 청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생리대 사용한 걸 계속 가방에 넣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냄새나 보관이나 그 밖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다 세척해야 돼요. 세탁기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세척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막 10시간 넘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걸 사용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에게 불가능해요. 가방이 일단 모두 다 백팩을 메고 다니셔야 되고요. 네. 머무셔야하게 됩니다. 부피가. 그렇기 때문에 일회용 생리대를 그럼 사용하지 말고 다회용으로 다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현실이고요. 다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분은 7%밖에 안 됩니다, 전체. 근데 일회용품 생리대 사용 인구는 한 80%가 훌쩍 넘어요. 그냥 일회용을 그냥 여성들은 쓸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이해가 다 가가지고요. 제가 그 대전환 그 얘기는 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원래 얘기로 이제 되돌아오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생리대 가격이 비싸고 그에 반면 이제 지원금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걸 사용하거나 또 대체 용품들을 이렇게 좀 이른바 참 뭐랄까 기상천외한 것들까지 막 사용하게 되면서 어떤 이런 우픈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생리대 대용으로 이제 기저귀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가 이건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이제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한 건데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쌀 것이다라는 게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생리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버나이트라든가 뭐 날개형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일자형 기저귀는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고 또 안정성 문제에 있어서 생리대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있지만 기저귀는 안전할 것 같잖아요. 아기 용품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용해보자라고 이야기했고 SNS에 사용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고 저도 사용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옷을 입고 외출하고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궁여지책의 하나이고 다양한 시도를 이 각박한 답답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 이게 대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되기는 어렵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겠나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를 많이 거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현실인 건데 자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일회용 생리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또 그 안전하게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은 적정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가. 우리가 좀 뭐 아껴서 하다 보니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그렇지 않고 딱 적정하게 우리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빅벙커가 직접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생리대를 양이 적더라도 적어도 3-4시간마다 교체하는 것을 강하게 권고드리는데 피부염, 습진 일으킬 수 있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하지를 않으면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세균일 수도 있고 곰팡이 같은 균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균의 증식을 하게 되면 하부요로 감염, 골반염, 질염 같은 것과 더불어서 악취, 그다음에 질 분비물 증가, 그리고 이제 심하면 열이나 이런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어서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 감염은 가볍게 그냥 외부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타고 올라가면 질염, 더 타고 올라가면 골반염, 더 타고 올라가면 이제 하부요로 감염이 더 타고 올라가면 진짜 신장염이나 이런 것까지 올라간다면은 이제 열이 나고 진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보셨듯이 일회용 생리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시간마다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고 또 생리대 필수 사용을 위해서는 그렇다 보니 적정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12,000원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합니다. 우리 빅벙커가 이제 뭐 실험의 한계는 물론 있겠지만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럼 평균값이 한 17,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탑10 기준을 보면 뭐 저렴하고 값싼 제품이 더 위주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급 프리미엄 제품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싼 제품들이 이제 그 판매량 탑10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7,000원이라는 이 평균값도 또 최소의 금액이라고도 또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평균이라고는 얘기했지만 이미 최소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프리미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A사 제품이 525원이 한 개당 그리고 B사 제품 같은 경우는 658원. 엄청 비싸죠. 다 빼고 계산한 거거든요. 지금 17,000원 정도 계산이 나왔으면 12,000원은 17,000원의 한 7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라는 얘기를 툭 지금 던지셨는데 이 생리대 현재 가격은 과연 그럼 적정한 건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백 기자님. 네, 맞아요. 여기 가격을 좀 알 수 있는 홈페이지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그 참 가격이라는 한국 소비자원이 이제 공정하고 신뢰도 높은 상품 정보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개설한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갑자기 가격 정보 서비스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 생리대가 생활 필수품인데도 정부는 왜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건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시점인 거고 정부의 가격 관리와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2010년에서 2015년 A 생리대 제조사의 공급 가격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인상률이 12.4% 정도로 나와요. 그래서 납품 원가랑 판매가 비교를 해봤더니 납품 원가 대비 판매가가 최고 264%나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제품의 온라인 편의점 가격을 또 비교해보면 온라인은 한 개당 120원꼴, 편의점은 439원꼴. 무려 이제 3.6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시장 형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생리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 형태입니다. 2010년에 상위 3사 합계가 85.4%였고요. 2013년에는 79.6%, 2016년에는 상반기 같은 경우에 77.0%로 매년 조금씩 그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세 개의 회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있는 구조이고요. 근데 사실 이 조사 기준이 2016년 상반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도 조사된 게 없어가지고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에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은 어떠냐 하면 프리미엄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기농 어쩌고 저쩌고 하는 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뉴 이런 게 붙은 거죠.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 어쩌고 이러면서 훨씬 가격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고 그다음에 소비자가가 얼마인지 2016년 이후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와 이런 관련 기관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지원금으로 주고 있는 12,000원에 실제로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관리, 그리고 품질 관리, 안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관련 기관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바꿔 말하면 너무나 좀 무성의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식의 문제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자꾸 정말 그런 생각이 들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르면은 생리용품과 관련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그 다음에 지자체에 던져진 거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얘기인데 부산의 경우는 이제 관련 어떤 생리대 지원 근거 조례조차 만들어져 있지 않은 현실이에요. 또 얘기하다 보면 항상 참 부산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글쎄요 참 이번 또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도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가운데 먼저 어떤 저 옳은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자체가 어디인가 빅벙커가 찾아가 봤습니다. 조금 부러운 마음으로 한번 봐보시죠. 우리 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23분의 전체 시의원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셔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생리대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혜자의 그 저소득층이라는 그 낙인 효과가 좀 있어서 전 여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됐고요. 만 16세부터 18세까지 약 한 19,500여 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1인당 월 12,000원, 연 총 14만 4천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28억입니다. 광주광역시가 20억 원, 시교육청이 8억 원.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공동 사업입니다. 여학생 반에 그 생리대를 각각 한 20개씩 비상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각 반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실 앞에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히 지원이 되게 하니까 사는 거에 부담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갑자기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선 좋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돈 생각 없이 요즘 생리대 비싸. 그거는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생리대가 많이 비싸요. 진짜 비싸요. 비싼데 내 돈 들여서 안 사도 되니까. 맞아. 그거 부담 덜 되니까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럼 더 좋은 생리대는 확실히 더 비싼데 원래 평소에 쓰던 것보다 더 좋은 거 쓸 수 있게 지원이 되긴 해서 좋긴 해요. 그리고 뭔가 제 돈으로 살라고 하면은 약간 더 싼 걸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저희가 더 질 높은 걸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싼 걸 고르려고 하거든요, 사실. 가격 부담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런 지원이 나오면 이제 훨씬 더 좋은 걸로 살 수 있도록 사려고 하죠. 사면 당연히 좋으니까.
이거는 혜택이 아니다. 여성이라서 주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국가에서 줘야 되는 복지차에서 주는 권리다. 평생을 놔두고 여성으로서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엄청난데 최소한도 학교 다닐 때만이라도 이 지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보편 지원 사례를 보니까 좀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광주라고 해서 예산이 이제 펑펑 남아 돌아가지고 이것마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거든요. 광주 예산 힘들어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데도 이제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식의 문제, 또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건데 좀 부럽다는 생각은 들죠. 저기는 좀 저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코로나19 이후로 경제적인 문제가 좀 달라지고 하면서 특히 더 생리 빈곤 문제가 이제 심해졌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이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에는 2016년에 무료 월경 용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11세부터 18세 여학생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뉴욕 그 공립 중고등학교에 무료 다 탐폰 자판기를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인권을 위해서 교도소 이제 수감자와 임시 쉼터 거주자 경우에도 그들이 요구하면 신속하게 이제 월급용품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가 고무적인데 2018년부터 생리 빈곤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고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생리용품을 제공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생리용품 무상 제공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까 뉴욕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 그냥 자치법규 조례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는 이제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킨 거고요. 법안이 되면 각 주나 뭐 지방 도시에도 다 영향을 미치겠죠. 영국 같은 경우에 생리용품 예산 확보로 이제 뭐 스코틀랜드랑 유사한 방식으로 2019년부터 무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 경우에 보더라 이른바 주요 국가들의 경우를 봤는데요. 또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예전부터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너무나 뒤처져 있고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뭐 비슷하거나 조금은 우리가 인식이 되고 조금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다 보면은 또 금방금방 우리가 빠른 또 혁신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가 잘 없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화장지가 있죠. 그래서 화장지가 없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인식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데요. 생리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지만큼이나 생리대도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물건이거든요. 갑자기 생리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공공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 그리고 현재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라는 인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무상, 공공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치 프레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하고 같은 그 정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식주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공공재는 이 정당의 정치 논리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리대 이제 보편 지원 예산이 무상급식처럼 같은 인식, 지금 고등학교도 무상교육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소득이라는 인증이 필요한 형태가 아니라 누군 생리를 하고 누군 생리를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편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할 때만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이 또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급식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과정들을 거쳤었어요. 근데 그때는 보편이냐 아니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증빙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상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던 얘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이건 뭐 남녀의 성이 갈려 있는 데다가 전혀 다르게 취급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저도 그런 배움을 얻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생리 빈곤 문제와 함께 또 안전한 월경을 위한 생리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저 사전 학습을 하던 단계와 이 긴 시간은 또 이렇게 우리 세 분의 예산감시위원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저의 생각은 또 많이 달라졌던 것 같고요.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 꼭 좀 보시고 같이 좀 공감대를 함께 해주셔서 좀 변화를 일으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개인적인 또 바람을 가져보네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끝으로 마무리 한 줄 평을 해야 됩니다. 모두의 생리는 모두의 책임입니다. 생리 빈곤 문제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피 흘릴 권리에 돈의 논리를 들이밀지 말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것보다 인류의 절반이 여성이죠.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자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욱더 저는 짙어졌네요. 월경용품은 여성용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다 라는 이런 인식이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걸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네요.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